이번에 추가로 윈도우든 맥이든 PC에서도 안녕하세요, 영집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게이밍 이어폰 리뷰입니다. 수오루에서 이제 게이밍 이어폰을 만들었어요. 수오루가 게이밍이라 일단 무선은 아니고 유선입니다. 그리고 기본 C타입 케이블을 탑재했는데 제가 보니까 기존에 수오루에서 C타입으로 출시한 이어폰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리뷰한 콘체르토가 이렇게 C타입으로 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메이를 기반으로 이 게이밍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게이밍 이어폰 굳이 리뷰할 필요가 있나 싶었는데 이 케이블에 재밌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메이가 $75인데 레이스 출시가 $99. 과연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스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수오루는 이래야죠. 일러스 딱 총을 들고 있습니다. 이 게이밍 제품을 이제 그래비티 라인으로 만들려나봐요. 박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상단에 이어버드가 보이고 아래쪽에 둥근 형태의 가죽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패키지 방식도 딱 메이와 같죠. 동그란 가죽 케이스에 문드랍 로고가 있고요. 가죽 케이스를 열어보면 C타입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케이블 타이도 있고요. 레이스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이어버드가 이렇게 수납되어 있고 아래쪽에 액세서리 박스가 있어요. 여기 이어팁은 뭐 그냥 평범한 번들급이죠. 그리고 이렇게 A to C 케이블을 제공합니다.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편하겠어요. 이어버드를 보겠습니다. 이 플레이트는 보라색이고 뒤쪽에 하우징은 녹색이에요. 디자인 자체는 제 취향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여기 이름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문드랍과 레이스가 보이죠. 그런데 실제 착용 방향 이쪽이 L이고 이쪽이 R이에요. 그래서 실제 착용을 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름이 위로 가고 뒤집힙니다. 이거는 뭐 의도가 있는 거겠죠. 일부러 이렇게 한 거겠죠. 뭐 중력을 없앤 건가? 아무튼 신기합니다. 여기 하우징 안쪽은 투명이라서 내부가 환하게 보이는데 18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보이고 위에 6파이 평판형 드라이버가 보입니다. 그리고 노즐이 많이 커 보이네요. 이 노즐 사이즈는 6.71mm 정도 됩니다. 꽤 큰 사이즈인데 그래서 이어팁을 끼우는 게 상당히 힘들었어요. 이번에 이어팁은 굉장히 힘을 빡 줘서 확 넣어야지 이어팁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빨리 넣었는데 아마 여러분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힘을 줘서 한 방에 쑥 넣으면 빠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노즐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케이블도 마찬가지로 기본 그린색 케이블에 단자는 보라색으로 다 포인트를 줬어요. 좀 전에 얘기한 게 왼쪽 오른쪽 실제 착용하면 귀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레이스 글자가 위로 올라가죠. 제가 착용해 볼게요. 착용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레이스 글자 잘 보이시려나? 레이스 글자가 위로 거꾸로 가죠. 신기해요.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라이버는 듀얼입니다. 이 6파이 평판형 드라이버가 고음을 담당하고 10파이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저음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드라이버는 평판형이라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구성 방식이 달라서 이름이 좀 헷갈리거든요. 기존의 평판형은 정확하게 플라나 마그네틱이라고 해서 진동판에 금속을 코팅하고 양쪽에 마그넷을 배치한 방식이고요. 여기에 들어간 평판형은 다이나믹 드라이버의 코일을 플랫하게 진동판에 붙인 형태예요. 지난번 쇼지 영상에서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이름을 붙이자면 플랫 코일 같은 이름을 사용해야지 기존 평판형과 플랫 코일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믹 두 개라는 셈이죠. 그리고 평판 드라이버? 평판 드라이버라는 이름도 괜찮겠네요. 평판형, 평판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명할 때는 평판이라고 하겠습니다. 진동판이 평판이니까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 평판 드라이버가 고음이 그렇게 좋은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 레이스의 핵심은 이 드라이버가 아니고요. 바로 이 USB 케이블입니다. 일단 이 이어폰이 2핀이잖아요. 일반 케이블을 연결했을 때와 USB 케이블을 연결했을 때 사운드가 다릅니다. 이 사운드가 다르다는 얘기는 단자에 DAC도 있고 DSP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하드웨어는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어야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오루에서 엄청난 걸 만들었어요. 여기 들어간 DAC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24비트 96kHz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앱을 통해서 EQ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대박이죠. 이렇게 프리셋도 있고 EQ에 들어가면 여기서 EQ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된 상태도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대박인데 이번에 추가로 윈도우든 맥이든 PC에서도 EQ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경한 EQ는 이어폰 자체에도 저장도 된다는 사실. 그럼 우선은 기본 사운드부터 확인해보고 EQ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어로 데이터부터 볼까요? 이렇게 맥에서 문드랍 레이스를 연결했고, 자, PC에서 여기 어드밴스드 고급으로 접속을 해보면 이런 그래프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라색은 레이스의 오리지널 데이터이고, 빨간색은 현재 C타입 연결 기본 EQ 적용 그래프예요. 이렇게 보면은 극저음 쪽이 많이 달라 보이는데 고음 쪽은 그렇게 큰 차이를 찾기는 어렵네요. 그럴 때 여기 게인을 조절하면은 그래프를 붙여서 볼 수가 있어요. 1kHz를 맞춰보려면은 3.5 정도? 3.5 정도 하면은 1kHz 맞춰서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 극저음 쪽이 많이 다르고 중고음 살짝 채우고 고역도 조금 다듬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저희 측정 결과는 어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는 그래프는 기본 상태죠. C타입 케이블을 연결하고 인이어 타겟을 적용한 그래프입니다. 나름 타겟에 많이 맞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극저음이 살짝 내려가고 고역대가 살짝 빠지는 형태죠. 이 그래프를 로우로 바꾸면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중저역은 살리면서 극저역은 살짝 누른 형태이고 고음 쪽은 적당해 보이는데 8kHz 기준으로 레벨이 살짝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레이스 기본 상태입니다. 그리고 2핀 아날로그 케이블로 변경하면 EQ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겠죠. 바로 로우 그래프입니다. 비교는 측정 레벨 그대로인 500Hz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저역과 극저역이 올라가고 중역도 올라가죠. 그리고 고역은 많이 안 올라가는데 초고역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사운드는 C타입 케이블로도 들어볼 수 있어요. 바로 여기 사운드 튜닝으로 가서 고급으로 가서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리셋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 컨펌하고 잠시 기다려보면 이렇게 EQ가 적용이 됐다고 나오죠. 그리고 빨간색 그래프가 보라색과 똑같아졌습니다. 이렇게 게인 내려보면 보라색 그래프와 빨간색 그래프가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C타입 케이블 연결한 상태에서도 기본 사운드로 들어갑니다. 현재 EQ는 이렇게 아무것도 변경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원래 기본 사운드로 들어가려면 여기 Back to Home으로 가서 프리셋에서 디폴트를 클릭해주면 기본 사운드로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고급으로 들어가보면 이렇게 원래대로 세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측정한 그래프하고 여기 화면의 그래프를 비교해서 보면은 변화가 크게 보이죠. 그것은 여기 주기의 주파수 범위가 상당히 좁게 설정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변화가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C타입 케이블을 다른 이어폰에서 사용하면은 기본적으로 EQ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케이블을 다른 이어폰에 사용하고 싶은 분에게 팁을 드리자면 여기 프로그램에서 리셋으로 EQ를 다 뺀 다음에 다른 이어폰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EQ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일단 레이스가 기본 컨셉은 게이밍용입니다. 그런데 기본 사운드는 게이밍용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백투홈으로 가서 프리셋을 확인해 보니까 기본 이 디폴트 사운드는 데일리 유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편하게 특징 없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FPS 두 가지가 있고 뮤직 게임용이 있고 트리플 A 게임용으로 프리셋이 있어요. 여기서 프리셋을 바꿔도 되는데 여기 게이밍이 또 따로 있죠. 여기 게이밍에 들어가 보면 각 게임에 맞춘 프리셋이 또 있어요. 참고로 앱에서는 PC의 게이밍 메뉴가 보이지 않죠? 튜닝은 기본 프리셋이고 맞춤형 EQ로 들어가 보면 여기 프로파일 공식 구성에 보면 이렇게 게이밍 전용 프리셋이 다 들어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만 조금 다른 거죠. 그리고 여기 EQ로 들어가 보면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PC든 앱이든 어디서든지 다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 프리셋 측정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FPS는 극저음을 좀 내리고 뮤직과 트리플 A 게임은 저음을 올리는 방향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음악 들을 때는 뮤직 게임용으로 설정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각 게임용 프리셋도 있었죠. 그 결과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게임 위주로 몇 가지만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특성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전반적으로 저역대에는 강조가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 강조가 들어간 이유는 발자국 사운드로 보이고, 그리고 고역대도 강조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쪽은 총소리 구간인 듯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라색이 배틀그라운드 게임용 프리셋인데 1.3kHz의 강조가 있어요. 이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00으로 세팅해서 게임을 해보니까 총소리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방향 잡기가 확실하게 좋아지더라고요. 이 프리셋은 효과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 사운드 튜닝 툴에서 고급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아래 주파수별 특징을 적어놨죠. 스퀴그에서 그래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 범위가 있는데 여기 디폴트가 있고 여기를 클릭해 보니까 좀 게임이 나오네요. 에이펙스 레전드를 클릭해 보면 이머전, 푸스텝, 넉, 힐 이것들이 어떤 범위인지 알 수 있죠. 다음 발로란트는 푸스텝, 스파이크 1, 스파이크 2가 있네요.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는 이머전, 푸스텝, 그리고 건, 총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배그 프리셋을 세팅을 했고요. 현재 이 상태가 배그인데 여기서 건이 이쪽이고 푸스텝이 이쪽인데 이 피크는 왜 있는지는 이건 알 수가 없네요. 아무튼 이렇게 뒤져보시면 재밌는 기능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게임은 제가 테스트를 못 해봤는데 어떨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참고로 유선이지만 약간의 딜레이는 있습니다. 이건 3.5mm 아날로그 케이블 연결했을 때 임펄스 레스폰스 그래프예요. X축을 보면 0보다는 살짝 느리게 소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USB 케이블 연결하면 이렇게 약 20ms 정도 밀려서 소리가 나옵니다. 이 정도 밀린다고 해서 보통 사람이 딜레이를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블루투스보다는 확실하게 빠르다, 이 게임하는 데는 큰 문제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USB 케이블도 이 정도 딜레이는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레이스 게이밍 이어폰인데 이 C타입 케이블로 인해서 또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오토 EQ 기능이 있어요. 조금 전에 본 이 사운드 튜닝 툴에서 보면 왼쪽에 스탠다드 프리퀀시 레스폰스가 4개가 들어있습니다. VDSF 5128 온이어가 있고 인이어가 있고, 그리고 5128 하만 인이어 타겟이 있고요. 4128 VDSF 타겟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겟을 클릭해서 보면 VDSF 5128 온이어는 이렇게 저역이 플랫한 특성이네요. 그리고 인이어는 구역부터 저역까지는 거의 비슷한데 극저역만 조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5128 하만 인이어 타겟은 아마 하만의 올리브 박사님이 만드신 거겠죠. 5128 BDSF하고 비교해보면 조금씩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경향이 굉장히 많이 비슷하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4128 BDSF 타겟은 아마도 측정 장비가 달라서 이 고육대에 차이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건 아마도 측정 장비의 차이가 이 정도이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5128이 고육대가 전반적으로 많다고 보여지네요. 여기 극점도 살짝 많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레이스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있는 모든 타겟의 소리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온이어를 적용해 볼게요. 일단은 여기 그래프를 켜줘야 하고요. 온이어 그래프를 켜고 오토 EQ 들어가서 이 온이어 타겟을 적용한 다음에 오토 EQ를 실행하면 됩니다. 그럼 현재 이렇게 적용됐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레벨이 이렇게 낮아진 이유는 여기 6200kHz 세팅 때문인데요. 8.1dB를 올려서 게인을 8dB 정도 낮췄다, 이렇게 튜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BDSF 5128 인이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인이어를 설정하고 실행하면 BDSF 5128 인이어 타겟이 적용된 그래프입니다. 이것도 게인을 살짝 올려서 보면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측정해보니까 실제 레벨이 낮아지진 않았어요. 이거는 실제 같은 레벨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기본보다 레벨이 많이 올라간 결과를 보였어요. 이 특성이 BDSF 5128 인이어 타겟 사운드입니다. 다음 하만 타겟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만을 선택하고 오토 EQ에서 하만 선택하고 실행하면 이렇게 설정된 그래프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그래프가 실제 측정 결과는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번에는 레벨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경향성은 그래프 툴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죠. 다음 4128 BDSF 적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4128 타겟을 부르고 오토 EQ 눌러서 4128 선택하고 실행하면은 이렇게 EQ가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어요. 4128 BDSF 타겟을 적용하면 여기 범위가 조금 더 늘어나서 그래프가 좀 더 좁게 보이네요. 다음 저희 측정 결과도 보면 이 그래프가 4128 기준 BDSF 타겟인가 봅니다. 이것은 수어루가 지향하는 사운드가 이 사운드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레이스를 사용하면 BDSF 타겟 사운드가 무엇인지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4128하고 5128 BDSF 사운드가 다른데 측정 장비가 달라서 측정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알겠는데, 여기에 적용된 사운드를 보면 5128 타겟 사운드가 거의 좀 더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은 저도 이해가 정확하게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측정 결과를 비교해봐도 4128과 5128 밸런스가 많이 다르게 보입니다. 실제 사운드도 다르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저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아시는 분은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 케이블을 사용해서 다른 이어폰을 가지고 이 타겟 특성을 정확하게 맞출 수 없습니다. 이 레이스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그래프 다시 보시면 레이스는 이렇게 보라 색깔 오리지널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 오리지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겟에 맞춰주는 것이 오토 EQ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어폰을 사용하려면 오리지널 데이터가 있어야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운드 튜닝 툴에서 여기 오리지널 데이터를 바꾸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즉 이 툴은 현재까지는 레이스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신에 다른 타겟은 직접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타겟으로 업로드해서 EQ 적용해서 들어볼 수는 있습니다. 네, 오늘은 수어로에서 출시한 게이밍 이어폰 레이스를 살펴봤습니다. 유선 이어폰으로 이렇게 기능을 많이 설명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USB 케이블이 이렇게 재밌습니다.
앱에서는 EQ 사용하는 게 좀 답답했었는데 외부로 넓게 편하게 볼 수 있으니까 저도 다양하게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게임에 맞춰 프리셋도 제공해서 게임 몰입도를 더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수어루가 추구하는 3D SF 타겟이 어떤 사운드인지 그 사운드에 맞춰서 이어폰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 평판 드라이버의 기본 고음은 살짝 아쉽긴 한데 케이블이 다 커버를 해주고 있다 생각이 드네요. 이건 단순히 게이밍 이어폰이 아니라 팔방 미니 맞겠어요. 이거 C타입이라서 편하게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게임 사운드도 맞춰볼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레퍼런스 사운드도 들어볼 수 있는 이어폰이에요. 그래서 꽤 재밌는 이어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 때문에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어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